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세컨 앤 11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2주차 경기들에 대한 리뷰를 해볼 텐데요. 2주차에 굉장히 좀 재밌는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접전이 많았고 또 이변이 있었던 경기들도 종종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벵갈스와 브라운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35대30 브라운스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맞대결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 2019 하이즈먼 위너 간의 맞대결이기도 했습니다. 2017 하이즈먼 위너 오클라호마 출신의 베이커 메이필드, 2019 하이즈먼 위너 LSU 출신의 조 보로우 선수 간의 맞대결이었는데 경기를 승리로 가져간 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그리고 베이커 메이필드였지만 실질적인 쿼터백들 간의 어떤 이 대결에서는 조 보로우가 좀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일단 하이즈먼 트로피 수상자 간의 경기이기도 했지만 예. 또 드래프트 전체 1픽 쿼터백들 간의 또 맞대결이기도 했어요. 예.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이벤트 대상 경기로 이 경기를 꼭 집어넣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그런데 이게 금요일에 있었던 경기다 보니까 너무 이 경기에 이제 포함되면 이제 팬분들이 좀 참여하실 만한 시간이 너무 줄어드니까 그렇죠. 좀 이 경기를 뺀 게 좀 아쉬웠는데 결국 좀 도찐개찐 그런 이제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드라이브부터 포스 앤 포에서 이제 포스다운 컨버전을 성공시키면서 경기를 출발했었던 조 보로우 선수였는데요. 이날 이제 5번의 포스다운 컨버전을 시도를 했었는데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0%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기록 중에 하나는 무려 61번의 패스를 던졌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역대 루키 쿼터백 중에서는 2위에 해당하는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 믹슨 선수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조 보로우 선수는 316야드의 3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인터셉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선수가 이제 경기 내내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이제 패스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리시브를 향해 던지는데 어디에나 이제 좀 막혀 있는 혹은 더블 커버리지가 들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을 많이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현재 이 선수가 굉장히 좀 타이트한 윈도우로 공을 던지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는 리시버들이 세퍼레이션을 거의 못 만들어냈지 않았나. 저는 그게 좀 더 그 원천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신시내티가 저희 시즌 프리뷰 때 몇 안 되는 강점이 있는 포지션 중에 하나가 이제 와이드 리시버라고 사실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에이제 그린도 있고 타일러 보이드, 그다음에 티 히긴스 이제 이런 선수들이 가세를 하면서 그래도 버로가 믿을 만한 리시버가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첫 2경기를 보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좀 좋은 무기만 이제 갖춰준다면 조 보로우 선수가 더 성장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이런 가능성을 보여줬던 경기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건 보로우의 잘못이라기보다 저는 센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주전 쿼터백이 지금 타임아웃을 요청을 하겠다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 지금 스텝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장면에 대해서 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쿼터 초반에 이제 버로우가 스냅을 기다리다가 한 3초였나요? 2초였나요? 남았을 때 이제 그 사이드라인 쪽으로 보면서 이제 타임을 신청을 했어요. 이런 이제 액션을 했는데 그 버로우가 이제 고개를 돌린 사이에 이제 센터가 스냅을 하면서 이게 공이 그대로 뒤로 이제 빠져나가고 말았거든요. 이게 저는 벵갈스의 현 주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는 나오면 안 되는 플레이예요. 긴 기간 동안 풋볼을 보지도 않았지만 한 5년 정도 봤잖아요. 이제 5년째인데 아니 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페이트 매닝이 그 슈퍼볼에서 네. 그 첫 스냅에서 물론 그건 이제 타임아웃 콜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은 없었지만 그때 이제 너무 이제 스냅이 높게 날아오면서 이제 매닝이 그 황급하게 뒤로 도망가던 그 모습과 조금 오버랩 됐었는데 이런 이제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제 버로우가 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 시즌에 이제 카일러 머리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쿼터백이 이제 스냅 사인을 줘야 센터가 스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난 시즌에 이제 안 돼서 카일러 머리 선수가 박수로 스냅을 달라고 했던 거고, 근데 스냅 사인이 없었는데 이걸 스냅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을 스냅을 한 센터가 물론 이제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주된 문제이긴 하지만 굳이 책임을 찾아야 된다면 조보로보다는 센터였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는데 버로가 이제 눈앞에 있는 상대와도 싸워야 하지만 네. 동료 선수들의 어떤 부진한 퍼포먼스 또 이제 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좀 이런 스냅 장면 네. 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 또 이번 경기에 뭐 두 경기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주전 타이트엔드 그 CJ 우조마 선수가 이제 시즌아웃 부상을 또 당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버로가 무기를 하나 더 잃고 말았는데 앞으로 남은 시즌 이제 험난해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혼자서 분전하고 있는 이 조 버로우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쯤 되면 소년 가장이다 이런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데 어쨌든 달릴 때도 잘 달리고 그러면 클러치 상황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어쨌든 현재까지 두 경기만 놓고 보면 조 버로우 선수는 잘 뽑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클 어빈이 현재 이제 이 스포츠 코멘테이터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설자로서 이 사람이 이제 바라보는 조 버로우가 어떤가에 대한 질문에 나는 트로이 에이크먼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어빈이 에이크먼과 함께 이제 트리플렛이었잖아요. 그 댈러스의 황금기를 이끌었었던 또 와이드 리시버였죠. 네, 그러니까 이 조 버로우에게서 이제 트로이 에이크먼의 모습이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이제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선수가 현재까지 보여준 경기는 굉장히 좀 그만큼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프리시즌 없었고 이 지난주의 경기가 데뷔전이었는데 두 경기 동안 보여준 모습은 번뜩이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봄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조 버로우 선수의 퍼포먼스였습니다. 버로우 선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팀은 안 되겠다. 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게 일단 조 믹슨 선수의 러싱이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존 로스 선수가 또 리셉션 하나도 없이 열심히 달리기만 했죠. 가장 큰 문제는 AJ 그린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13번 타깃이 됐는데 캐치가 3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덴젤 워드 선수가 주로 이제 이날 AJ 그린 선수를 마크를 했는데 워드가 붙었을 때 6번의 패스가 갔는데 캐치가 2번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14야드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패스 중에는 그 조 버로우 선수의 오버스로우도 있기는 했지만 AJ 그린이 이날 거의 철저하게 지워지면서 조 버로우가 좀 경기를 하기가 더 어려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베테랑 넘버원 리시버 AJ 그린이 예. 이제 버로우에게 좀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좀 원활치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본인도 1년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전성기의 모습을 재현하기가 그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벵갈스 얘기를 여기서 정리를 해보고 브라운스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메이필드 선수가 1주차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가 신시내티 벵갈스잖아요. 더 잘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이제 너무 강한 볼티모어를 만났고 네. 이번 주는 이제 좀 약한 신시내티를 만났는데 좀 그 양 팀의 전력차만큼 메이필드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벵갈스가 아니라 벵갈스 말고 다른 강팀들을 만났을 때도 이런 퍼포먼스를 그 경기에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일단 메이필드는 이제 뭐 밥값 정도 했다라고 보면 다른 두 선수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일단 닉첩 선수가 쩔었어요.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닉첩 카리먼트 러닝백 듀오가 오랜만에 그 명성에 걸맞는 활약을 했어요. 예. 닉첩이 22번의 캐리로 124야드를 갔고요. 평균이 5.6야드 그리고 2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다 카리먼트도 10번의 캐리로 86야드 그러니까 평균이 8.6야드예요. 거기다 이제 터치다운까지 기록을 했으니까 이 러닝백 듀오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선수가 달려서 기록한 이제 야드가 210야드인데 베이커 메이필드가 기록한 패싱 야드가 219야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둘이서 경기를 끝냈다, 박살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오델 베컴 주니어 선수도 4개의 리셉션 74야드를 기록했고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플레이에 많이 관여는 하지 않았지만 오태식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이 캐치 때 더블 무브로 이제 수비 벗겨내는 장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동작이었는데 스핀 무브로 이제 수비 따돌리면서 야드애프트 캐치를 따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 두 개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그런 베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커 메이필드와 오델 베컴 이 두 슈퍼스타 간의 케미가 네. 그렇게 이제 좋지 않다는 평가들이 좀 많았는데 오랜만에 이제 오델 베컴이 좀 좋은 활약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이제 43야드짜리 딥볼 터치다운도 그 마지막에 이제 캐치까지 네. 멋지게 슬라이딩으로 잡아내면서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공격 방향이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닉첩과 카리먼트의 러싱을 위주로 하되 네. 그리고 오델 베컴과 랜들리 같은 좋은 리시버가 있기 때문에 메이필드가 한 번씩 이렇게 뒷볼만 꽂아줘도 또 분명히 브라운스가 경기를 잘 풀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케빈 스테판스키 감독이 뭐 이번 경기 감독 데뷔 첫 승을 거뒀는데 이번 경기 비디오들을 좀 잘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의 경기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비에서도 굉장히 좋은 피스들이 있잖아요. 이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던 덴젤 워드라든지 우리 뚝배기맨이라든지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케빈 스테판스키 감독이 전반적으로 이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어떤 요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바이킹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일 때는 분명히 인정을 받았던 분이에요. 또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감독직까지 오게 됐는데 또 감독은 전혀 다른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조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저는 이 경기를 볼 때 호케이크님이 그때 당시에 이 입중계로 경기를 중계를 하고 네네.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같이 봤었는데 굉장히 또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좀 유익한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보면서 굉장히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제 나중에 이 3주차나 4주차 가서 또 입중계를 뭐 하신다고 하니까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틀어놓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뭐 저희도 이제 야구 시즌이 끝나면 네. 조금 더 이제 여유 시간 생기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한번 비슷하게 한번 네. 기획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어쨌든 이 벵갈스와 브라운스의 경기는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해볼 팀은 이제 제기어스와 타이탄스입니다. 33대 30 타이탄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저는 이 경기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좀 기대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민슈가 워낙 1주차에 좋은 모습을 보였고 뭐 타이탄스가 1주차에 약간 지지부진한 공격력 끝에 뭐 신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원래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대단한 팀이니까 네. 이 두 팀의 지구 라이벌 맞대결 아마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가드너 민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가드너 민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선수 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모습을 이 경기에서 또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민슈가 전반적으로는 잘했어요. 네. 그 3개 터치다운 339 패싱 야드를 기록하면서 뭐 대어 테네시를 거의 잡을 뻔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터셉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오라인을 좀 더 보강을 해주고 스킬 플레이어들을 더 갖춰준다면 훨씬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두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사이드칸 구단주가 지갑을 풀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모습을 이제 가드너 민슈 선수가 좀 보여주는 것 같았고 특히나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플레이가 4쿼터 시작과 동시에 만들어냈었던 이 터치다운이었거든요. 이 터치다운은 이제 오른쪽으로 롤아웃을 해서 가다가 수비들 이제 앞으로 당겨놓고 또 깊은 곳에 이제 그때 킬런콜 선수였을 거예요. 패스 던져가지고 터치다운을 만들어서 내는 장면이었는데 민슈 보면서 굉장히 여유가 있다. 베이커 메이필드가 사실 그런 쪽으로 처음에 이제 인기를 많이 끌었었잖아요.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난 내가 위험하게 느껴졌다라면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상남자다운 이제 그런 기믹을 가지고 싶어 했었던 메이필드인데 메이필드는 그런 걸 좀 갖고 싶어 했었던 사람이면 민슈는 그냥 그걸 갖고 타고난 선수다. 그러니까 내추럴본이다. 네. 내추럴본 상남자다.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좀 강심장이지 않나 선천적으로 그런 이 수비가 아무도 막아주는 선수가 없는데도 자기 향해 돌진에 들어오는데 뭐 터치다운 패스 꽂고 이런 장면들이 저는 좀 민슈의 어떤 그런 거는 사실 길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타고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쨌든 이제 선천적으로 잘 갖고 태어난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점 터치다운 상황에서도 그때 이제 패스러시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이 3쿼터로 이제 또 패스 던지고 결국 그게 또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놓고 본다면 이 선수가 조금만 더 도움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내고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뭔가 아직은 가공이 되지 않은 그런 이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그런 선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선수가 뭐 드래프트 아주 상위 픽에 뽑힌 건 아니었고 뭐 어깨가 매우 강하거나 아니면 매우 잘 달릴 수 있거나 이런 이제 하나의 확실한 특장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거기까지가 이제 민슈의 좀 한계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2년차 시즌 지금 2경기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직은 이제 성장판이 닫히지 않았다.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찐이죠. 이제 민슈코인 탑승하셔도 돼요 이제. 진짜로. 물론 아쉬운 모습도 있긴 했습니다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이제 3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프랜차이즈 역사상 3경기 연속 3개 터치다운을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마지막 그렇죠. 2차 경기까지 이제 포함해서 네. 이제 3경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 포지션을 극복을 하면서 결국 동점까지 만들어냈던 부분, 이런 부분 좀 높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주에 데뷔해서 이제 깜짝 데뷔전을 치렀던 러닝백 제임스 로빈슨 선수가 102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데뷔 2경기 만에 100야드를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뭐 한 번 반짝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잭슨빌은 뜻하지 않게 뭐 좋은 주전 러닝백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예, 당초 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찾아봤었는데 지난 이제 드래프트 때 이 선수가 원래 이제 예상이 되기로는 한 4라운드 내지는 5라운드쯤 뽑히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예상들이 좀 있었었는데 이 선수가 어쨌든 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좀 약간 문제아 기질이 있는 그런 선수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선수가 결국은 드래프트가 되지 않았고 결국 잭슨빌 제기어스가 잘 줍줍해다가 데뷔를 시켰는데 대박이 터졌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첫 터치다운까지 기록을 했으니까 다음 경기에선 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조시 램보 선수였습니다. 이 경기를 어쩌면 잭슨빌이 가지고 갈 수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반 막판에 필드골 성공시키고 나서 이제 킥오프를 해야 되는 조시 램보 선수가 실수를 하면서 상대에게 이제 좀 하프라인 부분에서는 공격권을 넘겨주고 말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또 스노볼이 굴러가서 점수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없었다면 오히려 잭슨빌 제규어스가 승리를 가지고 갈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원래 킥오프를 하면 이제 공이 떠야 되는데 그렇죠. 공이 뜨지를 않았어요. 거의 온사이드 킥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뭐 테네시가 이게 무슨 일이 하면서 이제 공을 황급하게 주워갔고 그 이후에 또 테너힐이 타임아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까지 아주 알차게 사용하면서 그게 결국 필드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3점 차이로 뭐 어떻게 보면 승패가 갈렸다. 그럼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크게 뭐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쩌면 잭슨빌이 승리를 했을 수도 있는 그런 경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타이탄스는 어쨌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압도적인 경기도 아니었고 뭐 화려한 경기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승리를 가져가는 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테너힐 선수가 75%의 패스 성공률 239야드와 함께 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팀을 승리로 견인을 했는데 AJ 브라운 선수의 공백을 일단 조누 스미스 선수가 굉장히 잘 메워줬어요. 그러니까 삼각편대 중에 한 축인 AJ 브라운이 이 경기를 나오질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뭐 가장 강력한 넘버원 공격 옵션인 데릭 켄리도 뭐 그렇게까지 효율적인 모습은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타이탄스의 공격의 활로를 뚫어준 거는 이제 말씀해주신 타이트엔드 조누 스미스였는데 이 선수가 84야드에 2개 터치다운으로 이제 맹활약을 해줬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데릭 헨리 선수가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선수가 처음에 5번의 러싱으로 2야드를 전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슬로우 스타터적인 기질을 또 한번 보여줬었고 하지만 결국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스탯을 보면 84야드.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선수들이 지치고 힘이 없어질 때쯤 이제 자신의 괴력을 발휘하는 그런 면모를 또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초반은 조누 스미스, 후반은 데릭 켄리가 이제 타이탄스의 공격을 이끌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고스트코우스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물론 이제 필드골 2개를 성공시키면서 명예회복을 하는 듯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엑스트라 포인트를 실패를 했어요. 저는 사실 좀 반대로 생각을 했는데 네. 엑스트라 포인트를 놓치기는 했지만 그 램보의 실수로 만들어졌던 51야드 그 다음에 후반 막판에 49야드 사실 둘 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둘 다 성공을 하면서 어쨌든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저는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 게 그 골 들어가는 장면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나갈랑 말랑했어요. 그렇죠. 둘 다 그렇죠. 이제 거의 골대 가까이 붙어서 나갔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그런 필드 골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고스트코스키 선수가 건강만 하다고 하면 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서도 여러 번의 우승을 했던 만큼 좋은 키커임에는 분명한데 이 선수도 어쨌든 나이가 많아졌고 뭐 부상도 있고 좀 운이 좋았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실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지만 현재 부상을 당한 상태고 완전한 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필드 골이 다 성공된 건 어느 정도 이제 운도 좀 따라줬다라는 얘기인 거죠. 뭐 이번 주에 운을 바탕으로 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뭐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네, 좀 더 바운스백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엑스트라 포인트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뭐 어쨌든 고스트코스키 선수가 이제 페이트리어츠에서도 오래 했던 만큼 좀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타이탄스가 이제 승리를 가져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긴 놈이 강한 거다라는 뭐 그런 문장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잘한 팀이 이기는 게 아니라 네. 이긴 팀이 잘한 거다. 아 그럼요. 뭐 저희가 1주차 때도 이제 꾸역승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네. 것 같은데 이번 경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뭐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콜츠도 1승 1패, 그다음에 이제 뭐 잭슨빌도 1승 1패고 이제 휴스턴이 2패로 뭐 가라앉았기 때문에 네. 일단 AFC 남부지구의 경쟁에서는 테네시가 조금 이제 한 발 우위를 가져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테네시 타이탄스가 잭슨빌 제기어스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고요. 다음은 이제 빌스와 돌핀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경기는 이제 31대 28 버팔로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참 별일이 다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중계가 중간에 끊겼어요. 이거는 아니 왜냐면 이제 시청자분들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혹은 못 보니까 짜증나지만 아니 뭐 그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정도로 방송이 끊기면 대형 사고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1쿼터 후반부부터 2쿼터 중반까지 약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이제 방송 송출이 안 됐다고 하는데 네. 이게 풋볼 그 게임 클락 기준으로 10분이지 그럼요. 풋볼이 뭐 광고도 많고 뭐 중간중간 끊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방송 송출이 중단된 시간은 그거보다 훨씬 길다고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류재영 PD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2016년에 이제 회사를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5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오래되진 않았는데 저희가 1년에 메이저리그를 162경기를 중계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루에 보통 3경기에서 4경기 정도를 이제 보내드리니까 3경기만 잡아도 1년에 거의 500경기가 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5년째 해오고 있는데 그 수많은 경기들 중에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야구 중계가 끊겼던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 역사의 길이 남을 사고예요, 진짜로. 저도 이제 원인을 좀 찾아봤는데 뭐 보도 자료에 나온 것으로는 그 경기장 전원이 좀 꺼지면서 뭐 방송사 입장에서는 뭐 이제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밝혀져 있더라고요. 중간에 스틸러스 경기로 넘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지난 시즌에 슈퍼볼을 치렀던 경기장이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슈퍼볼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슈퍼볼 때 있었죠. 아 근데 그건 이제 게임 패스가 네. 그랬던 거고 뭐 방송 자체가 사실 그렇지. 끊어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슈퍼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더 아찔했을 뻔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뭐 테크니컬 디피컬티 이런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더 이상 이제 안 보고 싶고 NFL 사무국한테 일 좀 똑바로 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이애미 지역에서는 간간히 한 번씩 벌어지는 일인데 낙뢰 때문에 경기가 지연이 됐어요. 그게 후반 시작하고 나서 뭐 한두 플레이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번개 때문에 이제 게임이 딜레이가 됐는데 약 36분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풋볼이라는 종목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진행이 되지만 이 번개는 사실 안전 문제 때문에 뭐 경기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헬멧이 떨어지면 이제 큰일 나니까. 네, 어쨌든 이제 낙뢰 때문에 유일하게 이제 딜레이가 되는 스포츠인데 낙뢰 때문에 이제 이날 이제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경기가 좀 진행이 안 되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게 마이애미 돌핀스가 버팔로 빌스를 상대로 4쿼터 역전을 만들어냈어요. 제일 이상한 일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1주차 양 팀의 경기력을 생각하면 네. 이제 빌스가 손쉽게 승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피츠패트릭이 이제 예상외로 선전을 하면서 뭐 경기 4쿼터에 와서 마이애미가 한번 리드를 잡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이제 빌스부터 얘기를 해보면 조시 앨런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좋은 경기 운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417야드에 4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일단 1주차 때는 딥볼을 거의 안 던졌었거든요. 근데 이날 경기부터는 이제 좀 딥볼을 던지기 시작했던 조시 앨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경기에서 이제 딥볼을 좀 본인을 해제한 느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스테펀 딕스 선수가 이날 거의 미쳐 날뛰었죠. 153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 존 브라운 역시도 이제 82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 비즐리도 이제 70야드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이제 패싱이 잘 풀렸던 비결에 대해서 좀 찾아봤었는데 이날뿐만 아니라 이제 빌스가 이 첫 두 경기에서 10 퍼스널 그러니까 이제 리시버 4명에 러닝백 1명으로 이제 공격 스냅을 32번이나 돌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리시버들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작전으로 가면서 성공적인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빌스가 진짜 되는 집안이라고 느꼈던 게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브라이언 다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해준 얘기인데요. 스테펀 딕스가 이제 전반에 날아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때 존 브라운이 와가지고 이 다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한테 지금 딕스가 잘하니까 딕스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자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피드 힘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제 그 딕스한테 계속 떠먹여줘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실 풋볼이 팀 스포츠기는 하지만 예. 또 그 선수 개인은 다 각자의 퍼포먼스에 이제 비례해서 연봉을 받는 또 사업자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팀의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모든 선수들이 이야기하지만 뭐 가끔 이제 저희가 이런 장면들을 봐요. 그러니까 팀은 이겼는데 혼자만 못해서 이렇게 벤치 구석에 이제 조용히 좀 시무룩하게 앉아 있는 그런 네. 선수들의 모습을 어느 종목을 불문하고 저희가 가끔씩 볼 수 있는데 이 존 브라운이 이런 뭐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또 굉장히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하프타임 때 라커룸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스테펀 딕스가 다벌한테 가가지고 존 브라운이랑 콜 비즐리를 공격에 더 참여시킬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빌스가 되는 집안인 거예요. 진짜로. 이 주전 리시버들 사이에 참 팀 케미가 좋다는 생각이 들고 딕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바이킹스에서도 이제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네. 좀 팀에 계속해서 이제 불만을 드러내면서 좀 케미를 해친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언에피 띄우고 나온 거잖아요, 네. 사실. 그런데 이제 빌스에서는 바로 이렇게 좀 팀 플레이어적인 이제 모습을 보인다. 좀 굉장히 의외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공격진은 굉장히 좀 희망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수비가 문제입니다. 수비가 이제 트레메인 에드먼즈 그리고 마이크 밀라노 선수가 이제 1주차 때 부상을 당하면서 이 경기에서 빠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사실상 이 상대편 타이트엔드 마이크 게스키 선수를 막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 게스키 선수가 8개의 리셉션 130야드와 함께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음 경기에도 계속된다. 다음 경기는 이제 램스와의 경기잖아요. 그럼 타일러 히피를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션 맥베이 감독이 진짜 천재 감독인데 이 부분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고 나올 텐데 이거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으면 다음 주 램스와의 경기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조던 하워드, 맷 브리다 이 러닝백 듀오가 부진했기 때문에 네. 결국 빌스를 넘어서지는 못했는데 분명히 이제 패싱 공격에서는 이제 빌스의 수비진을 이제 여하히 잘 공략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저는 피츠패트릭이 굉장히 좀 이상한 쿼터백이다.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약간 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선수가 경기 내내 엔드존 코앞까지 가가지고 이제 터치다운을 못했거든요. 레드존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제 원활하게 공격이 안 되면서 뭐 턴오버도 하고 그리고 뭐 필드골로 마무리 짓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근데 또 경기 끝나기 직전에는 또 그렇게 매섭게 추격을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좀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쿼터백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개막전에서 이제 굉장히 부진했었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신임을 받았고 이 경기도 뭐 승리를 가져가지는 못했지만 뭐 피츠패트릭 자체는 뭐 괜찮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주전 자리는 좀 유지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모습은 보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돌핀스는 그러니까 매년 보는 돌핀스 같아가지고 뭐 크게 할 얘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비 쪽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 오프 시즌에 수비 쪽에 특히 많은 돈을 썼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 여러 팀에서 이제 FA들을 영입을 했는데 이 경기에서 지금 바이런 존스가 첫 드라이브에서 부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어떤 상대와의 접촉 과정이 아닌 상황에서 이 부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게 있고 네. 그 친정팀 버팔로를 상대했던 이제 샤크 로슨도 이제 부상으로 빠져나갔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받고 온 선수들이 좀 시즌 초부터 이렇게 이탈을 한다. 마이애미에게는 분명히 좀 적신호입니다. 네. 그나마 이제 카일 벤노이 선수가 좋은 활약을 좀 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많은 선수들이 이탈을 하고 있고 근데 카일 벤노이 선수가 어쨌든 포지션 라인베커고 중요한 역할을 이제 쏠쏠하게 해주고는 있지만 혼자서 팀을 캐리해서 이제 팀을 완전히 턴어라운드를 시킬 수 있는 선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핀스는 뭐 다음 경기에도 다다음 경기에도 크게 달라지는 모습은 좀 보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기에서 빅플레이를 7개나 허용하면서 수비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좀 다음 경기도 걱정이 되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조시 앨런 조금 이제 정리만 해드리면 예. 지난 경기에서 이제 커리어 첫 300패싱 야드를 돌파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뭔가 그 유리천장을 깬 것인지 예. 이번 경기에서는 커리어 첫 400패싱 야드를 기록을 했거든요. 예. 뭐 정말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재역전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던 게 이제 게이브리얼 데이비스라는 신인 선수였는데 네. 사실 굉장히 멋진 캐치였습니다. 근데 이 선수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그때 드래프트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드래프트에 뽑히고 나서 30분 뒤에 바로 그 집 앞 잔디밭에서 연습을 했던 그 선수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훌륭한 워크에식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었는데 뭐 두 번째 경기 만에 좀 그때 훈련이 좀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될성부른 떡잎은 좀 달라요. 그래서 버팔로가 이제 지난 와일드카드에서 이제 앞서 나가다가 그 역전을 당하고 결국 만회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탈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도 이제 비슷한 구도로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앨런이 역전을 당하고 나서도 당황하지 않고 다시 역전을 만들어냈다. 네. 그게 버팔로 팬들에게는 좀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조시 앨런 선수가 현 시점의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 정말 탑 티어에 들어갈 만한 쿼터백이다. 라는 평가를 저는 내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예.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빌스와 돌핀스의 경기,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경기는 이제 팬서스와 버커니어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31대 17 버커니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뭐 무난하게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크리스 가딘 선수가 이날 이제 부상으로 안 나왔었는데 가딘 없었어도 됐어요. 이날 마이크 에반스, 레너드 포넷 이 두 선수면 충분했던 경기였습니다. 에반스가 104야드에 이제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요. 포넷이 이제 103야드에 이 평균 8.6야드를 가면서 2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토탈 이제 3개 터치다운을 합작해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날 이제 경기 자체가 워낙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좀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1쿼터 이제 첫 번째 드라이브부터 조던 화이트헤드에게 이제 테디 브리지워터 선수가 인터셉션을 던졌습니다. 인터셉션을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로널드 존스 선수가 그 다음 드라이브에서 이제 터치다운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공격권이 다시 팬서스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팬서스의 그 다음 공격 드라이브에서 테디 브리지워터가 펌블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제이슨 피에르 폴 선수가 리커버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팬서스의 첫 2번의 드라이브, 3번의 플레이 만에 턴오버가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에 21대 0까지 벌어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톰 브레이디가 이제 홈 데뷔전이었는데 뭐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 예. 브레이디가 참 여유가 있었던 것 같은 게 경기 중반에 이제 플립 플리커 뭐 이런 그렇죠. 브레이디에게서는 좀 쉽게 보이지 않았던 이런 변칙 플레이까지 써가는 여유를 좀 보였습니다. 예.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브레이디 선수의 플립 플리커를 봤었는데 이날 이제 이 레너드 포넷 선수가 그 공을 잡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줄리언 에들먼과 굉장히 좀 합작을 많이 했었던 플레이였는데 이런 거를 또 템파베이에서 하는 걸 보니까 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뭐 어쨌든 브래디 선수가 플리플리커를 보여주면서 또 그 드라이브가 터치다운까지 연결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21대 0까지 달아났었던 템파베이였고 이날은 사실 공격보다도 템파의 수비를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날 데빈 화이트, 은나무 콩수, 그리고 앤토니 윈필드 선수가 정말 날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선수들도 다 잘해줬지만 데빈 화이트가 무려 15개의 태클과 함께 하나의 태클 폴로스, 한 번의 QB 히트, 한 번에 이제 패스 굴절까지 만들어냈고 은나무 콩수 선수는 진짜 뭐 거의 수비에서 MVP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2개의 색, 5개의 태클 폴로스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스탯으로는 기록이 안 되지만 화이트헤드 선수가 인터셉션을 만들어낸 장면에서 이 은다무 콩수 선수가 이 스핀 무브로 오라인을 뚫고 이제 센터 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패스가 좀 급하게 던져졌고 그게 인터셉션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은다무 콩수 선수가 정말 뭐 수비의 손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악동이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 선수의 실력이 조금 가려져 있는 면이 분명히 있는데 네.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만큼 높은 드래프트를 받기도 했고 뭐 워낙 재능도 갖고 있는 선수니까 뭐 이제 브래디라는 고트와 함께 뛰니까 이 선수도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앤토니 윈필드 선수도 11개의 태클, 하나의 색을 기록을 했는데 전반 마지막에 이 크리스찬 맥카프리 선수의 움직임을 읽고 이 태클로 저지하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이 펜서스가 공격을 이어나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전반적으로 공격도 잘했지만 수비도 굉장히 좋았다. 물론 이제 상대가 크리스찬 맥카프리만 막으면 되는 팀이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맥카프리는 부상으로 이제 이탈을 하면서 더 이상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긴 했지만 아마도 이제 템파베이의 팬분들이 이 시즌 전에 기대를 했던 템파베이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지난 시즌 이제 저평가돼 있었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1주차 때는 이제 세인츠에게 좀 당했어요. 예. 그러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뭐 한 주 만에 좀 반등을 한 그런 템파베이의 수비진이었습니다. 네. 펜서스의 얘기는 뭐 이 선수 얘기만 하면 되죠. 크리스찬 맥카프리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수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제 하이앵클 스프린 부상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4쿼터 초반에 터치다운 기록하고 나서 그 이후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향후 4에서 6주간 결장이 예상된다는 이제 뉴스를 접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펜서스 팀의 성적, 그다음 이제 맥카프리 개인의 어떤 스탯 그리고 뭐 개인상 수상까지 모두 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이 크리스찬 맥카프리 선수가 있어야 공격이 가능한 팀이었는데 맥카프리 선수가 빠지고 난 이후에 어떤 모습들을 본다면 그 공백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잠깐 느껴볼 수도 있었는데 이 4에서 6주간 이제 못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경기 동안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가 좀 실감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중에 자막으로도 나왔었는데 맥카프리의 최근 2시즌간 그 공격 스냅 참여 비율에 대한 자막이 나왔었어요. 네. 그게 18시즌에 91%, 19시즌에 93%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10번의 스냅 중에 9번은 이제 참여를 해주던 맥카프리가 빠진다면 펜서스가 어떻게 공격을 풀어가야 될까? 사실 언뜻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리시빙에서도 러싱에서도 이제 큰 역할을 해주고 있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 선수가 없으면 어쨌든 지금 있어도 지구 최하위 그리고 이제 전체 NFL 이제 최하위로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팀인데 펜서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맨룰 신인 감독이 지금 아직 데뷔 첫 승을 기록을 못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맥카프리까지 다쳤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그 잭 테일러 같은 모습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테일러 감독도 거의 11경기인가요? 12경기 만에 이제 겨우겨우 첫 승을 기록을 했었잖아요. 뭐 맨룰 감독도 이제 프로의 높은 벽을 조금 실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펜서스와 벅스의 경기, 벅스가 이제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